자, 오늘 우리 당에서는 오후 2시부터 광주에 광주지검 앞 변호사관 앞에서 집회를 합니다. 혁명 20일이 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집회를 할 만큼의 그런 여유나 역량이 부족한 정당이지만은 지도부가 총출동해서 집회를 하는 이유는요. 윤석열 정권 도와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우리 사회에 금기시 되어 있으면서 그 금기시된 지역 정서라는 이름을 악용하는 차원으로 가고 있는 그 지역 정치인, 그러니까 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또 한편으로는 더 나아가서 이 나라에서 그야말로 진보를 하려면 반드시 친북, 주사 등의 이론에, 그들의 주장에 동의를 해주는 식으로 흘러가는 부분까지도 제동을 좀 걸어야 된다. 그런데 거기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은 아예 금기시 되어 있기 때문에 혁명 20일이 아니면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가서 하는 겁니다. 자, 왜 이 나라에 먼저 진보 또 그리고 호남 정서가 마치 북한에 대한 평화 통일이라는 미명하에 동조해 주는 것처럼 흘러갔을까요? 언제부터 호남의 정신이 북한에 대해서 우호적이었습니까? 과거에 무슨 뭐 여순 반란 사건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아니 대구 폭동은 없었습니까? 지리산 빨치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아니 무슨 빨치산이 호남에도 있었지만은 산청 뭐 함양 합천 여기도 많지 않았어요? 진주 일대도 많았고요, 하동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특정한 사건을 계기로 그쪽이 특별하게 북한이나 지금 이런 쪽에 경사되어서 우호적이고 그리고 포용적 관점으로 바라본다. 근데 북한이 저는 사회주의 공화국을 원론에 가깝게 하고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날 북한은 형식적으로 사회주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 사실상의 왕조 국가로 전락해 버렸고, 북한의 어디에도 사회주의는 없지 않아요? 북한의 지방에 사는 사람과 평양에 사는 특권층 사이에 거기에 사회주의가 어디 있으며 공산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은 사회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그야말로 독재적이고 권위적이고 그런 전제, 이 왕정으로 전락해 버렸죠. 그런 북한에 대해서 뭘 볼 게 있다고 평화 통일을 이야기합니까? 저는 그런 북한과 평화적으로 통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정은 저 왕조와 우리가 평화스럽게 통일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할 수 있으면 해야 됩니까? 저는 반대합니다. 왜? 북한이 스스로 자기 체제를 붕괴시키고 그리고 민주주의적으로 한 발짝 진전하지 않는 상태에서 남북한이 뭐 연합국가를 만들거나 연방으로 만들거나 왜 통일을 합니까? 뭐 때문에 쟤들하고 통일해야 돼요? 같은 민족이지만 다른 나라를 구성해가 있는 사람들이 한두 개입니까? 그래서 그냥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 부분은 현대 사회에 와서요, 별 의미가 없어요. 원래 이 원민족, 원래 그 한민족 국가도 지구상에 거의 없어졌고, 민족이라는 개념을 너무 강조하는 것도요, 그게 진짜 극우적인 이 쇼비니즘, 이 내셔널리즘의 일환에 불과하지요. 그래서 민족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21세기에 들이밀어서 무조건 평화해야 되고 통일해야 된다?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이 평화 통일을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노력을 수십 년간 하고 우리는 하지 않았다면 북에 대해서 그런 우위를 인정해 준다 하더라도, 북한이 지금 핵을 가지고 미사일을 가지고 전 세계를 갖다가 협박하고 공갈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가 규탄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자위권이라 하지만 누가 북한을 침탈합니까? 아무도 북한 침탈할 나라가 없다는 것은 너무나 알려진 일인데, 이것 가지고 우리가 이 친북 주사파들이 하는 주장, 북한을 스스로 보위하기 위해서 자위적 차원에서 핵을 보유하고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는 저 헛소리를 믿으란 말입니까? 미국 보고요, 북한 먹으라 해도 미국은 북한 안 먹을 겁니다. 그 2,500만을 미국이 어떻게 먹여 살려요? 그래서 저 북한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정치를 하려면 북한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보유한 사람은 민주당에서 정치를 할 수 없습니다. 저도 처음에 민주당에서 정치 시작했다가 자진 탈당하지 않았어요. 민주당의 이념적 정체성을 문제 삼고 기자회견을 하고 자진 탈당한 사람입니다. 자,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하는 흔히 그 부패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자, 부패 정치인은 여야를 막론하고 척결해야 됩니다.
행명21은 이런 주장을 할 자격이 있어요. 지난 대선 때도 행명21은 부패 척결에 대한 윤석열의 침묵에 대해서 분노해서 지난 대선을 보이콧하는 쪽으로 공식 입장을 결정한 겁니다. 지난 지자체 선거도 보이콧했습니다. 행명21은 지금까지 그 전신인 앵그리 블루까지 포함해서 특정 정파나 세력을 맹목적으로 지지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적어도 행명21은 부패한 정치인은 여야를 막론해서 다 척결되어져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기득권을 옹호하는 기득권의 대리인격인 정치인들도 다 정리되어져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중앙일보에 보면 기득권 정오 부추기는 민주당의 좌파 포퓰리즘 해가지고, 좌파 포퓰리즘은 기득권 세력이 나라를 장악해 서민 착취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글을 갖다가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명의로 연재했어요. 그런 전능한 기득권 세력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근데 여기서 틀린 것은요, 기득권 세력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그것은 좌파 포퓰리즘뿐만 아니라 우파, 수구 꼴통 우파에서도 공공연하게 드러난다. 그래서 좌우 기득권이 다 있는 것이다. 그들은 다 기득권 세력에게 붙어먹는다. 노무현이 집권했을 때 삼성공화국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려고 했을 때 2016년, 2017년입니까? 문재인이 노무현 공화국 2, 삼성공화국 2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문재인의 국가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했지요. 노무현이 사상 최고의 집값을 올렸듯이 문재인이 사상 최고의 집값을 올려서 지금 그 집값 폭락으로 나라가 부채 위기에 빠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저는 기득권하고 붙어 먹는 데는요, 이 숫골들 주장대로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보진 않아요. 숫골들도 기득권하고 붙어 먹고, 그 다음에 친북 주사 좌파 포퓰리즘도 기득권하고 붙어 먹는데, 진정한 의미의 이 나라의 좌우파 포퓰리즘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일보 기사가 틀려먹은 거는 좌파 포퓰리즘이 아니라 수구 꼴통 좌파와 수구 꼴통 우파가 공히 기득권과 붙어 먹는다는 거예요. 이제 이 나라에 순수하게 기득권만을 비판하는, 그래서 정치권이 기득권하고 결탁되었다고 좌우를 떠나서 순수하게 기득권 결탁 정치를 비판하는 세력은 행명21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포퓰리즘은 가상의 적을 만들어 공격한다는데,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 좌파가 잡든 우파가 잡든 이 가짜 좌우파가 다 누가 잡든지 간에 기득권하고 붙어먹어서 기득권을 사면시켜주고 수사하지 않고 그러잖아요. 이 나라 정권이 무너질 때 다 기득권들하고 붙어먹어서 무너지잖아요. 노무현 정권이 왜 무너졌어요? 문재인 정권이 왜 노무현 정권의 부동산 폭등을 그대로 반복했어요? 문재인 정권은 재벌들, 바이오들, 주가 조작꾼들, 펀드들하고 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권은 기득권하고 안 붙어 먹었어요. 기득권 재벌 회장은 법에서 자유롭잖아요. 틀렸어요? 기득권의 부패는요, 법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잖아요. 50억 클럽 수사 안 하잖아요. 이재명도 기득권이죠. 그러니까 이재명의 죄가 저렇게 많은데 수사받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수사한다고 맨날 변죽만 울리고 있죠. 똘마니들이나 잡아가고요. 그래서 기득권은 법에서 자유롭다라는 것은 그럼 세상이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정권을 부패로 무너뜨려 놓고 저것도 똑같은 부패를 저질렀는데 저거들은 그 부패 수사를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막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호남 분들한테 묻고 싶은 것은, 부패에 관해서는 좌든 우든 공히 비판해야지, 지역 정서 이야기하면서 지역 정당 민주당을 맹목적으로 옹호하고요. 그러다가 가끔씩 민주당에 실망을 느껴서 안철수 같은 삼자를 지지하는 척했다가 결정적일 때는 또 민주당이나 문재인 같은 그 밥의 그나물들을 지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숫자 싸움에서 계산해서 영남 양자라고 해서 그 양자로 채택된 두 사람이 노무현이하고 문재인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정치하는 게 옳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광주가 살기 편해졌어요? 호남이 살기 편해졌어요? 결국은 호남 기득권 입장에서는 이 영남에 양자를 들려가지고 하면 그 영남 양자들이 호남에 꼼짝 못하니까
호남이 집권하면 그것이 제일 좋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영남 양자를 통해서 집권해서 사선이라도 누리는 것이 좋다는 이해관계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부패 척결에는 지역 정서라는 이름으로 거기에 옹호하고요. 성역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부패 척결이 처단될 수 있어야 된다.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아들들의 부패요. 호남에서는 분노하고 분개했습니까? 일부 양식 있는 사람만 분개했지요. 호남 사람은 부패하지 않고 영남 사람만 부패합니까? 아니죠. 자, 이재명이는 호남의 아들도 아닙니다. 그래서 부패는 영원함도 없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부패한 정치인을 옹호하는데 촛불이라는 이름으로 앞장서는데 호남 정서가 악용당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북한 저 참으로 창피한 전 근대적 저 왕국을 옹호하는 문제를 가지고 저것이 진보 좌파라는 이름으로 북한과의 평화 통일을 운운하는 것도 웃기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북한하고 평화 통일이 안 된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광주 정서라고 해서 5.18 정신이라고 하면서 북한 문제와의 평화 통일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특정한 정치인의 욕심에서 비롯된 거 아닙니까? 이제는 단절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호남 정서에서 성역은 없어야 된다. 그래야 호남 정서가 보편적 정서가 된다. 서른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사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퀵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